안녕하세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시구입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2024년 하반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난주 미 대선 결과로 앞으로의 국제 경제 여건이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이미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그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주가와 국채금리, 달러화는 연일 상승하고 있는 반면 다른 나라들의 주가와 통화가치는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와 차기 정부의 인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이 자리에서 설명드린 저희 2024년 상반기 세계 경제 전망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의 흐름의 키워드로 정책의 초불확실성, 차별화된 성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세 가지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고금리 장기화 속 국가 간 통화 정책 차별화, 글로벌 선거의 해 이후 자국 우선주의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산 등을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지적했던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은 그 이후 대부분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유로 지역, 영국 등의 많은 국가에서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금리를 두 차례 인상하는 등 국가별로 통화 정책상의 차별화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선거의 해로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 대선 결과를 통해 우리가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키예프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계경제는 올해 3.1% 성장하고 2025년에는 3.0% 성장하여 올해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5월 제시한 전망치 3.0에 비해서 0.1%포인트 오히려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유는 미국 경제가 견조한 민간 소비와 정부 지출 효과로 당초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또 인도 경제도 고성장세를 달성하고 있는 것에 기인합니다. 한편 내년 성장률 전망치 3.0%는 지난 5월 전망치 3.2%에 비해서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인데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추진이 세계 교역과 투자를 저해하는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 흐름의 키워드로 이번에는 강화되는 트럼피즘, 심화되는 성장 격차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트럼피즘은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 우선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대표적인 공약인 감세, 규제 완화,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 에너지 독립성 강화, 불법 이민 추방 등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정책의 전개 양상에 따라 미국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경쟁 대상 국가들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차별화 양상이 전개될 수 있음을 묘사한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 성장 전망에 관련해서 아직 대선이 끝난 지 열흘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전망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주요 하방 리스크 요인을 좀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오늘 제시하는 전망치보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더 낮게 나타날 수 있게 만드는 요인들. 첫째는 미국 신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조기 집행 가능성. 둘째, 대내 악재에 따른 중국 경제 성장 충격. 셋째, 통화정책 전환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실질 부채 부담 증가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요인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발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으로 무역 및 금융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대외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트럼프 2기 정부의 인선, 그리고 정부의 정책 내역과 추진 속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적시에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맡고 있는 저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그 소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앞으로의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과 우리에게 미칠 여파를 제대로 가늠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국제 거시 환경, 특히 미국의 물가, 금리, 환율 등의 추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될 필요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의 물가 향방은 트럼프 정부가 지향하는 관세 등 통상정책의 추진 시기뿐만 아니라 규모를 결정하는 데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정영식 실장님의 발표를 통해 들어보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항상 그래왔듯이 오늘도 무역통상, 국제거시금융, 지역경제 등 저희 키협회 다양한 연구 분야 연구진들이 배석하고 있으니 세계경제 전망 이외에 궁금하신 다양한 현안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2025년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경제 전망 개관을 말씀드릴 텐데 개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내년도 세계경제 전망을 할 때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세계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그걸 간단하게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분쟁은 파국으로는 치닫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미국이나 주요국의 통화 정책은 최소한 2025년까지는 신중한 완화 기조가 지속될 거다라는 거고. 세 번째, 가장 이제 관심과 화두가 되고 있는 트럼프 공약들의 정책이 일부 2025년에 일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중 관세, 감세, 이제 규제 완화 이런 정책들이 2025년에 시행되는 걸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전망을 했습니다. 2025년 세계 경제는 3% 성장이 예상되고 이는 이제 2024년 올해 3.1%보다는 둔화될 전망입니다. 주요국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2.1%, 유로 지역이 1.3%, 일본이 1.0%, 중국이 4.1%, 인도가 6.8%, 아시안 5개국이 4.7%, 러시아가 1.7%, 브라질이 2.7%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정한 이제 트럼프 공약 중에서 관세 정책이나 감세 이런 것들이 일부 추진되고 주요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 제약적인 금리 수준으로 인해서 부담을 주고 그리고 이제 고부채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향 조정했습니다. 보시면 미국과 인도를 상향 조정했고요. 나머지 중국 유로 지역, 특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하향 조정됐습니다. 2025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 이전 평균 대비 낮은 성장률입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지만 이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장기 흐름으로 보시면 이제 미국이 세계 경제 성장을 완만히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신흥국 중에서는 인도가 성장을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상황을 보시면 당시 이 트럼프 정부 1기 정부 때 관세가 2018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보시면 그 시기에 미국 경제가 2017년에는 2.5%였다가 2018년에는 3.0%로 상승한 반면에 나머지 국가, 중국, 유로존 이를 포괄하는 전체 세계 경제는 하락했습니다. 주요 기간의 성장률 전망치의 변화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년 세계 경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강화되는 트럼피즘, 심화되는 성장 격차입니다. 이 각 하방 리스크로 이야기한 각각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신정부의 출범과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이 신정부가 추진하는 이제 트럼프 공약이 어떤 거였고 그것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한 표입니다. 이 트럼프의 기본적인 정책, 관세 인상, 감세, 규제 완화, 불법 이민 추망, 온쇼어링 위주의 공급망 정책, 화석연료 산업 육성 이런 전반적인 정책을 보면 철저히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통상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미국의 이 단계적인 보호무역 조치의 시행과 관세 인상이 이 전반적으로 어떤 주된 시나리오지만 여기에 이제 중국의 보복 관세, 또 미국의 추가적인 대응, 또 관세 인상,
이런 것들로 이어지면서 전면적인 어떤 관세 또는 무역의 어떤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어떤 리스크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대내 악재에 따른 중국 경제 성장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내부적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지방 정부 부채 문제, 인구 감소 이런 구조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외국인 취업 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이제 트럼프 당선에 따른 대중 견제까지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서 중국 경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정부도 여기에 맞서 대규모 부양책과 경기 안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각적인 다양한 전면적인 어떤 부양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대책들이 경기 부양보다는 경기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것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어떤 정책으로 이어질 때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만약에 중국의 어떤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 무역이나 이 금융 경로를 통해서 글로벌 경제 강국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 통화 정책 전환기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실질 부담, 부채 부담 증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슬라이드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또는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어떤 수준을 보면 코로나 이전 또는 이제 트럼프 정부 집권 1기의 어떤 수준과 유사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수준을 보면 가장 위에 있는 선인데, 그건 코로나 이전 또는 트럼프 정부 집권 1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의 물가의 어떤 상승률의 구성도 트럼프 정부 집권 1기에는 헤드라인이 높았지만 지금은 헤드라인이 낮고 코어가 높은 그런 어떤 구성의 변화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됨에 따라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도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내년 미국의 경우 신정부 출범과 감시에 따른 경기 부양책, 관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가능성 등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와 폭이 예상보다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일본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주요국들의 어떤 금리 인하와 일본의 어떤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또 하나는 여전히 실질 이자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 부채 부담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 8월에 국제금융시장이 발작한 것을 경험했듯이 이 통화정책의 전환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금융시장과 상품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주요국 경제 전망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반적인 어떤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가 금융시장에서 더 빨리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높은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겠지만, 이제 그런 가운데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완만히 하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정부 2기 정부의 정책 추진 강도와 시기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의 국채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앞에 미국 경제 성장률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둔화되고, 특히 이제 고용 시장이 양호하지만 좀 점진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제 국채 금리와 여타 금리가 급격하게 시장 금리가 오르는 것도 성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이건 국채 금리를 안정화시키는,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국채 금리를 안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미국과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의 상관관계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이 발작했을 때 그 당시에는 좀 상관관계가 떨어졌지만, 이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이 미국 외 국가의 통화 정책에 크게 상관없이 미국 국채 금리와 아주 상관관계가 높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
좀 특이한 것은 중국은 최근에 상관관계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예, 다음은 달러 이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되게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저희가 보는 이제 내년의 전망은 이제 트럼프 신정부의 어떤 정책 추진 기대로 이 당분간 강달러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이제 미국의 경기의 어떤 성장세가 둔화되고 또 이 국채금리 상승의 압박 또는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한 우려,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정책 수위가 지금 우리가 모든 정책들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는 수위가 조절되거나 속도가 조절될 가능성이 있고, 또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하가 있고, 특히 이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환율 압박도 강화될 수 있고, 이제 이것이 전개될 이 경우에 강달러는 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측의 일부 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나 무역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이 달러 약세를 선호한다는 발언도 있고, 실제로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중국과 베트남, 스위스를 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이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환율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이 달러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겠지만, 이 미국의 어떤 정책 수위의 어떤 조절 또는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감이 커질 경우에는 하락세로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국고채가 세계 국고채 지수에 편입되는 그 효과가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채금리를 또는 이제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국채 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동 리스크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완만한 하향 안정세가 예상이 됩니다. 장기 추세는 이 전반적인 어떤 수요 둔화 그리고 비오펙 플러스의 어떤 생산 정대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하락 요인이 우세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트럼프 정부 2기의 어떤 화석 연료 생산 확대 정책도 유가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분쟁이 악화될 경우 유가 급등은 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국 경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국 중에서도 이제 미국과 중국 이런 나라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는 이 신정부의 보호주의가 심화되는 그 과정에 여러 트럼프 정책 중에서 대중 관세 조치들이 시행이 되겠지만 빠른 감세 조치로 1.1%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 저희 전망의 베이스는 고용 시장이 둔화는 되겠지만 여전히 좀 양호한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 지출이 견조한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리 수준이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소비의 어떤 성장률은 점차 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의 경우에도 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어떤 감세 정책 그리고 기존 공급망 정책 수정 여부에 따라서 좀 불확실성이 크지만 이 감세 정책의 빠른 시행 가능성으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왼쪽의 표가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트럼프 1기 정책의 어떤 도입 시점과 2기 정책의 도입 시점을 좀 비교해서 저희가 정리한 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기 때는 실제 어떤 관세 이 부과 인상이 빠르게는 한 16개월, 13개월 이제 이 정도의 시차를 두고 움직였고 2018년 중순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도입에는 이거보다는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어떤 전반적인 경제 영향이 이 관세 관련된 부분들은 중국의 보복 관세가 이어질 경우에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전반적인 감세 조치 또는 규제 완화 이런 요인들이 미국 경제 성장을 확대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유럽 경제는 여전히 이 독일 경제의 부진한 모습 또는 이제 정부 지출 둔화로 1.3%의 미약한 회복세가 예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로 지역 경제의 한 30%를 차지하는 독일 경제가 경기와 구조적인 요인으로 저성장세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과다 재정 적자에 대한 제재 절차, 재정 수지 적자가 GDP의 3%, 국가 부채가 GDP의 6%를 계속해서 연이어 상회할 경우에 제재 절차에 들어가는데 올해에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들어가서 이 부분도 정부 지출 둔화에 일정 정도 영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 트럼프의 어떤 정책도 대미 무역 수지 흑자국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져서 일부 이제 유럽 국가에 대한 압박이 또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일본은 기본적으로 기저효과와 기업 투자 증가로 1%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 AI나 탄소 부분 이런 쪽의 어떤 차세대 산업 부분의 투자 또는 새 내각의 어떤 경제 정책 그리고 이제 2024년에는 노트반도 지진과 자동차 생산의 어떤 차질로 인해서 성장세가 많이 낮아졌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기저효과로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경제 성장의 어떤 장기 흐름에 영향을 크게 주는 일본의 실질임금 상승이 최근에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지만 내년에 이것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은 일본 경제 성장이 계속 높은 성장을 이어가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다양한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 둔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지금 취한 여러 어떤 경기 부양책을 보시면 통화 정책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 주식 시장 부양, 지방 정부 부채 감축 방안들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경기를 완전히 반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추가 관세 도입과 대중 제재가 성장 기여도가 높은 수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의 어떤 대미 수출 중에서 비관세 품목이 한 40%가 되고 관세 7.5%가 부과되는 게 한 23%가 되고 그리고 25% 관세가 부과되는 게 한 37%입니다. 그러니까 저율로 관세가 부과되는 게 한 60%여서 이 부분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연두색 바가 성장의 기여도고 이 3분기에는 성장의 40% 정도가 수출에서 이루어졌고요. 2024년 전체에는 지금까지 한 24% 정도의 성장 기여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가 급냉으로 돌아설 걸로 보지 않는 이유는 중국 경제가 급냉으로 돌아설 경우에는 보다 더 강화된 형태의 경기 부양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이제 내년 양해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저희 연구진은 보고 있습니다. 인도는 기본적으로 이 정부와 민간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민간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농업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 6.8%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호무역제나 반이민 정책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공급망 재편에서의 어떤 입지적인 또는 전략적인 어떤 위치 그리고 유가의 하락 이런 것들이 이점이 상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세안 5개국도 외국인 투자, 양호한 민간 소비, 이 건강 부분의 회복,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최근까지 얼마나 대아시안의 FDI가 크게 유입되고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는 유입세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시안의 어떤 유입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이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이제 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긴 하지만 여전히 중국 플러스 1의 어떤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의 경우에 또 미국이 대미 무역 수지 흑자국으로서 이제 압박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저희 연구진의 어떤 의견은 지정학적인 어떤 중요성, 중국에 붙어 있는 베트남의 위치로 미국의 어떤 베트남의 어떤 제재에 어떤 역할 자체가 약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 공급하고 생산 능력이 감소하는 이 공급 측면에서의 제약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의 경우에는 이 룰라 정부 출범 이후에 최저임금 상승, 저소득층 지원 정책 이런 정책들이 지속되고 또 신산업 정책의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봐서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 2025년 세계제 전망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